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중국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말쯤 하락할 것이다라는 분석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 주식시장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번에 가족 여행으로 요세미티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세미티 사진을, 지금 보시는 사진을 제가 한 3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뒤에 자연 배경이, 이렇게 너무 이쁘다라고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목소리만 들었을 때에 노인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노인인 줄 알았다 깜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분이 이제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진 또 공개해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또 세 가지 사진을 방출해 보는데요. 제가 이런 사진 보여드리는 건요.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있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충실하라 그랬죠.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설거지하면서 제 거를 마치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 되는 거고요. 운동하시면서 또 제 거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여러분들의 직업들이 다 있잖아요. 잡이 있으니까 그 잡의 본연의 일에 충실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투자는요, 때로는 굉장히 시장이 어렵고 안 좋을 때는요, 때로는 그냥 이걸 잊어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기업의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매크로가 바뀌고, 기업의 어떤 상황들이 바뀌면서요, 이게 예상치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라면서 주가가 막 폭등하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를요, 제가 장기 투자를 이미 애플이나 구글이나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막 주가가 정말 폭락할 때는요. 그리고 언론에서 매크로가 안 좋다고 얘기 나올 때는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여행을 좀 단다든지 좀 더 내 일상에 더 열심을 다하죠. 그리고 뭐 늘 강조드리지만 저는 아침에 일찍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조깅을 하고 또 하체 운동도 하고 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운동을 하세요. 땀을 내세요.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이 몸도 건강해지니까 멘탈 관리도 잘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사진 방출하면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요세미티 6월달 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폭포들이 이 요세미티는요. 모든 걸 다 갖춘 캘리포니아의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과거에 그 동아일보인가요? 조선일보인가요?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자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개를 찍었는데 바로 요세미티가 들어갑니다. 자,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미국에서의 그 탑 10에 꼭 들어가는 관광지가 요세미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보물과 같은 곳인데 저는 한 5번 정도 이번을 포함해서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세미티는요. 정말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요. 자, 첫째 뭐가 있냐? 이 정말 기암절벽이죠. 아주 정말 그 산세가요. 이건 저도 설악산 몇 번 과거에 등반을 해봤는데, 설악산도 이쁜데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웅장함과 사이즈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런 나무 이쁘죠. 그리고 폭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설악산 가더라도 폭포가 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폭포들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의 폭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요. 그러니까 규모나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이 왼쪽 편은요, 이 버너폴이라고, 여기까지 하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저 폭포가 내리면서요, 뿌옇잖아요, 사진이. 제가 모자를 쓰고 간 게 물이 막 날리거든요, 폭포에서요. 그러니까 시원하죠, 여름인데. 굉장히 그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사진으로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꼭 요세미티 한번 가보세요. 제 주변에 여기 재미 동포들,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 만나보면요. 요세미티 못 가보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요. 미국 서부 여행하실 때에 요세미티를 절대 빼놓지 마세요. 샌프란시스코를 가시면 바로 이어서 요세미티까지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꼭 제가 관광 가이드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이게 이제 터널 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 요세미티를 사우스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요. 이 터널을 지나거든요. 요세미티 밸리를 가기 전에. 그 터널 딱 빠져나오면요. 이 장면이 쫙 펼쳐져요. 이게 깊이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게 안 드러났죠. 뒤에 이 요세미티 폴이 있고 이런 폴도 쫙 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건 뭐 그냥 뒤에 화보 같은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게 이제 이 꼭대기 그 글라시얼 포인트라고 하는 그 한 2,100m 됩니다. 뭐 한라산보다 높죠. 그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저 오늘 뭐 이 요세미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주식과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이런 미국에 제가 미국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자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 딸 녀석이 이 영화 감독들이 많이 배출된 또 학교 이제 이 USC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게 되면 가끔씩 그곳에 리서치를 해서 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또 미국의 어떤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 있죠. 이런 철학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주식 투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전부를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아마존 소식인데요. 자, 이게 단순한 아마존 소식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요, 온라인 광고 시장에 이거 잔잔한 어떤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큰 파도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주가가 좀 흔들렸던 이유가요. 바로 아마존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 타이틀 초록색으로 하얀 보시면 아마존이요 has upended the streaming ad market. 그러니까 이 지금 광고 온라인 광고 시장을 아예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직격탄을 더 맞으면서 오히려 이 주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올해 이 초부터 이 소위 아마존이 공격적인 어떤 광고 시장에 이제 이 소위 말 침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사실 이 아마존은요. 온라인 광고 시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회사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이 소위 얼마 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건데 원래 아마존은 이런 이커머스잖아요. 뭐 탄탄한 전 세계를 이 소위 말해서 내 시장으로 삼아서 이 물건을 파는 그런 어떤 그게 메인이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소위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 이게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이 주도하면서 정말 손쉽게 돈 버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아마존도 본인들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매그니피센트 세븐만큼 플랫폼으로 무장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독보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도 본인들의 이커머스가 있잖아요. 자, 그 위에 각 제품들을 파는데 그 제품 옆에다가 광고를 때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죠. 일석이조죠. 물건을 고른다. TV를 고르러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TV 광고를 때려보세요. 뭐 삼성이다, 뭐다 하면은 그냥 광고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광고를 클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아마존은요,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고 프라임 비디오가 있거든요. 보통 프라임 멤버십, 서브스크라이브로 소위 말 1년에 뭐 한 $100 좀 넘는 걸 가입하게 되면요, 프라임 비디오를 공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프라임 멤버십에게 광고를 할 때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애드 프리 있죠. 우리 구글도 이 소위 말해서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요. 근데 이 아마존도 똑같이 광고 없이 볼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데 기존에 이 아마존 멤버십에다가 $2.99 한 달에 그러니까 뭐 크지 않죠. 요것만 추가적으로 내잖아요. 뭐 한 3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면 그냥 광고 없이 영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후려치기 전략이에요. 좀 우리가 좀 속된 말이지만 자, 그냥
이 소위 이렇게 이 아마존이요 전반적으로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받을 때에 광고 단가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아마존은요 주력 지금 소위 비즈니스가 이 광고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마존은 이커머스를 바탕으로 해서 탄탄한 현금 흐름과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 소위 이 AWS라고 해서 이런 클라우드랄지 이쪽에 독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사실 광고는요 그냥 엑스트라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마존이요 이 광고 시장에서 소위 기존의 판도를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 지금 가격을 좀 후려치고 낮춰서 해도 되니까 싸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했던 것이 다 틀어집니다. 원래 좀 가격을 높게 받아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버리니까 어차피 아마존도 프라임 비디오가 영화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두 회사는 중첩이 되죠. 둘이가 경쟁 관계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광고주들에게 우리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넷플릭스도 가격을 낮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판도를 온라인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데 이게 불똥이 다 뛰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페이스북도 데미지를 좀 입었었고요. 주가에도. 구글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구글도 주가가 이 올해 초부터가 뭔가 미정미정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뭔가 이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굉장히 많았죠. 언론 보도도 많았고요. 자, 어찌됐든 이 아마존이 이 소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요,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이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이 데미지를 받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TV 네트워크나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나 뭐 사실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워낙 또 독보적이라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차피 광고주들이야 유튜브가 지금 뭐 대세인 건 대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튜브 광고와 아마존 광고를 동일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미국 부동산 관련된 소식 좀 살펴봐 드립니다. 자, 지금요, 굉장히 그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더 많은 이 렌터들이 있죠. 그 위에 타이틀 보시면요. 렌터스가 뭐냐면은, 미국은 집을 소유하거나, 즉, 사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거든요. 전세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월세를 내는 거죠. 월세 아니면은 그냥 사는 건데,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은 렌터들이죠. 그러니까 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staying put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더 뭐 1년 더, 2년 더 계속해서 그냥 더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월세를 내면서요. 자, 그런데 이게 that's not going to change anytime soon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당장 바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빨리 이런 현상이 바뀌어서 뭐 변화가 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지금 이 렌터스들이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그냥 월세를 그냥 더 이렇게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1부 때도 대략적으로 봤지만 현재 집 가격이 너무 높아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게 더 크죠. 현재 이 이자율이요. 금리 자체가 7%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7%니까요. 이거 뭐 100만 불짜리 빌리면 7,000불이 매달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소위 렌트 사는 사람들이 집 사기엔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1년 더 연장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요. 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핑크빛으로 알람 보세요. Monthly cost of owning a home today is 61% more than like leasing apartment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아파트를 리스해서 그러니까 렌트해서 쓰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집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61%나 더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60%더 나가는 거죠. 뭐 가령 지금 아파트에서 그냥 렌트로 살게 되면요. 월세를 내면은 내가 뭐 1,000불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60%더 나가니까 집을 사면 1,600불이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요 보통 한 평균 한 그 방 3개짜리에 이 미국 가족이 살 때 3개짜리 2개면 뭐 그냥 위치마다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이 학군도 있고 또 미국이 동네마다. 근데 3,000불에서 보통 한 4,000불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좀 싱글하우스 렌트를 한다. 그럼 뭐 5,000불 괜찮은 동네 5,000불씩 6,000불씩 그냥 날라가요. 물론 산호세 지역은요 뭐 말도 안 되게 더 비싸고요. 근데 여기 LA 로스앤젤레스 기준에서 그냥 뭐 이 싱글하우스를 렌트한다. 뭐 5,000불, 4,000불 그냥 이렇게 훅훅 날라가요. 뭐 6,000불도 있고요. 좋은 동네는 더 나가고요. 그러니까 렌트를 해서 만약에 5,000불 나간다. 내가 직접 여러분 그런 5,000불에 6,000불 내는 그런 이 소위 렌트 같은 것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는요. 거기서 60% 이상 돈이 더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한 8,000불씩 낸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맞죠. 100만 불짜리다. 그러면 여기서 7%니까 7,000불이 나가잖아요. 그 세금 뭐 이런 거 따지면요.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맞죠. 61% 정도가 지금 더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뭐 4,000불 내다가 만약에 10%더 낸다 그러면 당연히 집을 사겠죠. 근데 집 사기에는 지금 부담되겠죠.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도 지금 집 가격이 올랐고 고금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아래쪽에는 $2,000 정도가 더 비싸다 렌트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00, $3,000 요 정도 더 비싼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인플레이션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요. 사람들이 렌트를 더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요. 보통요, 이게 집을 산다고 하면 집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뛸 텐데 거래가 없어지면요, 집 가격이 안 오르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가장 큰 게 지금 집값인데 그게 영향이 덜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인플레이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년 안에 이제 꺾이게 되겠죠. 두 번째, 렌터들도요, 결국은 이게 계속 변화가 많아야 되는데 눌러 앉잖아요. 그러면은 뭐 1년 별로 안 올립니다. 생각보다요. 계속 살아주는 게 좋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바뀔 때 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눌러앉는 사람들이 계속 눌러앉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새로 오는 사람보다 가격을 더 싸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는 게요. 인플레이션이 결국 상승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멀지 않았으니까 길게 보고 그렇게 움직이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얼마 전 중국 상하이에서 이 상하이 정부가 테슬라에게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퍼미션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구체적인 좀 정보가 흘러 나왔는데, 자, 상하이가 allowing 10 Tesla vehicles to carry out the tests of the company's most advanced autonomous driving softwar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하이 정부가 이 상하이 당국이 10대의 테슬라 자동차가 이 자율주행이죠. 그 FSD를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서 작동시켜서 실험할 수 있게끔 테스트할 수 있게끔 10대의 테슬라를 허락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테스트한 FSD 이미 벌써 이 수준이 올라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 상하이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계속 또 수정해 나가겠죠. 그리고 중국의 교통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사람을 인식하고 색깔을 인식하고 사실 웬만한 건 다 끝나 있는 상태죠. 테슬라 이 FSD가. 근데 다만 이제 중국만의 독특한 그 어떤 특별한 것들만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여기다 학습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쪽에서 이 10대의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이게 결국은 중국에서 이 소위 자율주행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요. 결국 중국의 이슈가 생각보다 이제 이미 미국에서 다 웬만한 건 뭐 판별하고 이게 주변에 달리는 자동차와 웬만한 걸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중국 시장을 이제 익숙해지는 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실 열대하고 나면은 현재 모든 중국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다 할 수 있겠죠. FSD를요. 자, 그래서 지금 팔려 있는 자동차를 다 깔 수가 있는 건데 자, 요렇게 좀 하고 나면요.
이제 이 사실 중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테슬라 자율주행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할 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왜 머스크의 이 중국 안에서의 승부수냐? 사실 중국에서만의 승부수는 아니죠. 뭐 전 세계를 향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지금 중국은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이 전기차가요, 중국은 뭐 10,000불짜리 그냥 한국 돈으로요 1,000,000원이 넘지 않는 뭐 그런 자동차도 팔고 막 이러니까 10,000불, 12,000불, 15,000불 너무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뭐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는요 정말 싼 자동차 공급하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어떻게 테슬라 같은 비싼 차를 사겠습니까? 못 사거든요. 보조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는요, 중국에서 만든 이런 싼 전기차가 굉장히 좋겠죠. 그 중국은 전략적으로 지금 싼 전기차를요 곳곳에다가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좀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이 소위 좀 저개발 국가들을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위 중국이 이렇게 포화 상태로 막 경쟁이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온갖 자동차가 다 쏟아져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쟁이 포화 상태에 있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발주자는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 소위 말해 테슬라를 자율주행을 원하지 않을 수 있겠죠. 뭐 BYD가. 근데 후발주자들이요, 뭐 샤오미랄지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에게, 야, 우리 좀 쓰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니네 라이센스 우리 가질게. 우리가 돈 내고 쓸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 되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부착했다? 사람들은, 사실 테슬라 자율주행을 부착한 그걸 더 사고 싶지. 같은 비슷한 뭐 10,000불짜리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우리도 장착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싼 차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장착돼 있어? 이러면 완전히 이건 소위 말해서 깜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도 나도 막 뛰어듭니다. 왜냐? 이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이 팔게 되면요, 선발주자들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비즈니스고 냉정한 여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어느 한 기업이 이 초이스를 하는 순간요, 연쇄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중에 야, 이게 누가 택하겠냐, 뭐 안 가질 것 같은데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술력이 있으면요, 어떤 후발주자들은 자신들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더 많이 팔아야지라는 전략을 가지게 된다면요, 테슬라 안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기술은 다 쓰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머스크가 이 중국에다가 승부수를 빨리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요, 뭐 금세 이제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적용하게 되면 어떤 회사가 분명히 취하게 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포드가 하잖아요. 여러분 GM이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뭐 그냥 이 자존심이고 뭐고 없을 거예요. 옛날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 쓸 때처럼요, 막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중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막 뒤에서, 야, 그때 주가가 폭락할 때, 내가 잘 버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뭐, 다른 나라 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거니까, 그런 날이 아주 행복해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저께죠. 아마 일부 때 같은데. 자, 테슬라 로봇이 이 렌탈 서비스와 바잉 서비스, 그러니까 매매를 직접 할 수 있고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렌트에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렌트를 우선적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당연합니다. 렌트를 이제 해주게 되면 이 뭐 테슬라 로봇을 빌려 쓰고 뭐 대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런 이 얘기가 흘러나오니까요, 바로 이 소열 메릿이 댓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So you'll be able to rent a Tesla boat for just 1 hour to fold your laundry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재미난 얘기죠. 자, 이 말은 결국은 테슬라 로봇을 렌트를 하는데 잠시 빌리는 거죠. 리스를 하는 건데 1 hour만, 1시간만 대여하는 겁니다. 테슬라 로봇을. 뭐 하기 위해서요? To fold your laundry. 자, 집에 이 빨래를 개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빨래 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빨래 개는 거가, 여러분 빨래 개 보셨습니까? 저는 제 와이프가 한국을 뭐, 한 달씩 놀러 가거나, 이제 뭐 어머니 뵈러, 뭐 이렇게 장모님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집안 이제 뭐 이 아이를 학교도 보내서 제가 뭐 이렇게 바쁘잖아요. 뭐 빨래도 뭐 오랫동안 가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 하는 것까지는 세탁기가 해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부들은 잘 알 거예요. 아니 빨래 하는 거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빨래를 개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갈 때 양말을 신고 학교 갈 때 양말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니까 아이들 옷장에다 개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빨래면 다 끝인 줄 아는데 막상 빨래를 하고 나서 이게 드라이 되고 나는 것을 이제 이게 개어야 되잖아요. 옷을 개어서 아이들까지 딱 옷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옷을 개야 되니까 제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나이 들어서 이 주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본인들이 이 옷을 개보지 않으면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건 주부가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자기들은 직장 가서 돈 버는 게 그냥 단 줄 아는데 집안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해보게 되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그 와이프가 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씩 제가 길게 갔다 오라 그러는데 갔다 오면요. 이게 정말 집안일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거의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기가 좀 빠졌는데 빨래가요. 이렇게 그냥 씻고 개는 게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old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를 갤 때 1시간 정도만 렌트하게 되면 로봇이 다 개어주는 거죠. 빨래 꺼내서 탈탈 털어서 반으로 접어서 이거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렇게 렌트하는 거죠. 뭐 $10 내고 렌트하고 $100 내고 렌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는지 보이십니까? 공장에 투입하는 거. 그리고 뭐 너무나도 많죠. 뭐 곳곳에 이 로봇들이 투입될 거예요. 많은 어떤 이 소위 말해서 기능들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 뭐 귀찮은 일들은 전부 다 아마 로봇이 대체를 하는. 근데 그걸 렌트를 해서 뭐 10불, 20불 결제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로봇이 출동해서 해주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이 충분히 이건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제 뭐 마사지 해주는 그런 로봇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마사지 되게 하고 싶어요. 어깨 마사지. 근데 로봇에 그런 마사지를 이렇게 딱 해주면요. 정말 그냥 뭐 이 기계니까 지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 로봇의 용도가요. 이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생산이 1억대, 뭐 2억대, 뭐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영상 올려드렸더니 1억대씩 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한된 거예요. 이건 unlimited예요, 여러분. 이 용도 자체가요. 지금 마치 이 소위 우리 엔비디아의 AI 칩이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이 생성 AI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빅테크에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 반도체 칩이 이제 뭐 모든 회사들이 이런 걸 다 하게 되니까 식품 회사 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산업에도 들어가고 조선업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그리고 개인의 뭐 모든 것에 다 들어가니까 이 로봇의 쓰임새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테슬라가 10%만 차지한다, 20%만 차지한다. 그러니까 멀티플을 25배 주고 제가 계산 다 해드렸죠. 일부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재미나지 않습니까? 투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투자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그냥 미친 듯이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길게 기다리다 보면 주가는 어느새 훌쩍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런 재미난 테슬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좀 주말이라서 가볍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남은 시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말 한국은 주일 저녁이니까 운동하기 좋잖아요. 자,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은 내일이 또 주일 날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정교수였습니다.